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학과 설대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양구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식곤증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식곤증을 느껴요? 네. 젊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 졸리네요, 갑자기.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너 시작과 함께 졸립다라고 하는 진행자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어제 개표 공작을 너무 늦게까지 봐가지고 졸리네요. 집중해 주시고요. 예.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뭐 이거 신나게 얘기할 건 아니죠. 700명을 기록했는데, 설대호 교수님, 예.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700명이 지난 거의 석 달, 그러니까 한 90일에서 최대치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몇 가지 지표가 안 좋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겨울에 1000명 이상 나올 때 아주 주의해서 사람 만나는 거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작년 지금은 12월 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감염자일 수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를 정도로 감염 불분명이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날씨 좀 풀리고 이동 많아지고 또 긴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긴장감도 많이 이완되고 이래서 도통 정부에서 업소를 하고 하더라도 이거 좀 안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나쁘고요.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조만간 진짜 1000명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몇 분만 소개해드리. 진짜 간판 아나운서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5652번님. 네, 끝번호 읽어드려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은. 졸지 마시고 힘내서 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어젯밤 유럽 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하게 아주 가끔 발생하는 희귀 혈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이 애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 혈전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나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네. 이제 그 뒤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그리고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백신을 접종한 영국의 데이터들을 다 이제 모아본 다음에 하도 우려가 심하니까 다시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이제 그랬더니 백신 접종한 100만 명 중에 5건 정도의 드문 빈도로 뇌에서 심장으로 오는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아주 드문 혈전 관련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연관관계를 어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몇 건에 몇 건이요? 100만 명당 5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 빈도인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한 3만 명 수준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상시험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을 부작용이었고요. 지금 거의 뭐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수준으로 대량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드문 이 혈전과 관련된 희귀 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그 희귀 질환의 빈도가 잠정적으로 유럽에서 한 100만 건당 이제 5건 정도로 일단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받고 혈전 보인 사례들이 전에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딱 100만 명 정도가 네, 맞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물론 아주 그 미미한 정도로 화이자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충 한 100만 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혈전 관련한 부작용이 3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100만 명당 5건인데 이제 100만 명당 3건이 나온 거죠. 예. 근데 한 건은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분은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은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근데 사망을 한 다음에 유럽에서 자꾸 혈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부검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다리에서 예.
피딱지가 생겨서 혈전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 혈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 혈전이 백신 때문에 생긴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케이스는 좀 다른데요. 그 20대의 여성 두 네네. 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혈전이 생겼는데 그렇게 나타난 혈전의 패턴은 마치 유럽에서 확인된 부작용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치료를 했는데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한 분은 완치. 예, 왜냐하면은 이 혈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혈관을 오고 가는 피가 일부 굳어가지고 피딱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예. 혈전을 녹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을 딱 발견하자마자 그 항응고제라는 약을 복용을 하면은 그 몸에 있는 피딱지가 녹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완치. 그리고 최근에 피딱지가 발견된 두 번째 분은 지금 거의 완치되어 가는 중.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몸에 혈전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 정맥도 혈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백신 접종한 다음에 그런 혈전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될 아무런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바로 급사하는 건가? 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교수님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예. 해주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 혈전과 관련해서 할 얘기 진짜 많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시간이 안 너무 해서. 많이 있어서 간결하게 그렇죠. 좀 해주세요. 간결하게.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혈전 문제가 지나치게 쓸데없이 이게 과장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필락시스라고. 네. 아나필락시스는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는 사망자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아니까 약도 있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30분을 기다리면서 혹시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은 약을 맞아서 쉽게 처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전은 EMA에서도 굉장히 드물다. 100만 명 단위로 한두 명 이렇게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혹시 유럽에서처럼 사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나필락시스처럼 이제 혈전 문제가 확실히 대두되면서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다. 이러면은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생기면서 증상이 드러나게 되고 증상이 드러나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금방 부작용 없이 완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강 기자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생 빈도도 100만 명에서 한두 명이라 그랬거든요. 아나필락시스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아나필락시스가 약 110건 정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정말 아나필락시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EMA가 얘기하는 혈전은 두 분 정도 되니까 벌써 이 아나필락시스는 이게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은 50배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과장이 되고 얼마나 공포가 많이 조성이 됐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충분히 관리가 되고 충분히 치료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량으로 접종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구할 방도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네네. 이런 전혀 쓸데없는 논란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그 특수 보건고 교사분들한테 마치기로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걸 연기했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안전성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접종을 중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접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속보가 마침 들어왔는데 질병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주말 중에 발표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은 뭐냐 하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복지부의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소 우리나라에서 위험이 과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 표명으로 읽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설 교수께서 아주 힘주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전이 100만 명당 두세 건이 발견이 되는데 얼마든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설 교수님이 논문을 펴놓고 전부 영문으로 된 빨간 줄을 진짜 무슨 공부하는 수험생처럼 그 논문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제 EMA에서 공식 발표한 유럽 질병청 유럽 논문입니까? 질병청에서 실제로 이제 발표한 그 내용 영문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중요한 키만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고 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를 그냥 보시면서 우리말로 막 번역해서 말씀하시네요. 네. 미국 출신이잖아요. 부럽습니다. 피츠버그. 예. 네, 이게 저도 뽑아올 걸 한다는 하는 후회가 생기는데요. 강 기자도 저거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볼 수 있죠.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쑥스럽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확인이 되는 게 긍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다행이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다 3상 임상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 3,000명 정도 대량 접종을 하다 보니까 미처 임상 시험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대응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희생을 막을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말에 질병청에서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니까 주말이라 봐야 내일이 며칠 안 또 남았죠. 금요일이고 예. 내일 아니면 모레쯤 발표가 근데 있겠네요. 잠정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진 것 같습니다. 또 네. 취재가 됐군요. 예, 아마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아주 신속하게 아마 접종이 실제로 재개될 것으로 이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다음 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얀센 백신이 식약 처가를 최근에 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백신이에요? 이 얀센 백신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논란 중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얀센 백신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백신,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백신과는 달리 한 번 접종을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백신은 콜드 체인, 그러니까 운송, 보관이 2도에서 8도니까 보통의 백신들하고 똑같거든요. 상온에서 보관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동공인이라기보다는 2도에서 8도니까 좀 낮은 기온이 그렇습니다. 낮은 기온인데 보통의 독감 백신이나 파이자처럼 영하 70도 이렇게 가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종이나 배송, 운송, 보관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하거든요. 이제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다만 백신 효과가 한 6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야 이거 백신 효과 좀 낮은 거 아니야? 화이자는 95%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5%라도 충분히 보호 효과가 있고요. 보통의 백신이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2번을 접종해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실제 한 번만 접종을 해도 상당히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백신이든지 심지어 얀센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해당이 되면 맞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대 교수님, 강양 기자, 코로나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후부터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늘이 합니다. 내린 재능이라는 예, 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